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 투자의 맛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과 테마에는 어떤 게 남아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무서워서 제가 혼자 대응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또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익에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드린 여러분 종목들 굉장히 좋은 성적을 짧은 시간 동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속이거나 종목을 숨기거나 할 수 없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다음 날부터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장대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방송했던 시점이 이 시점에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빨간불을 올라가면서 총 21.7%의 상승률, 일주일의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 외에도 계속해서 그 전주인 5월 23일에도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 공략을 해드린 종목이었고 38.1%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리 공략을 하면서 정말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강조를 드렸던 바닥자리를 짚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방송에서 공개하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종목명을 남겨드리면서 정확히 종목을 알려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그 전주였죠. 5월 16일 생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 SK 역시나 여러분들께 34.7%의 상승률 정말 가볍게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이었고요. 단순히 기대감이라든지 테마성에 묶인 종목이 아니라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실제 밸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종목 챙겨가시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5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종목을 공략해드리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에 방송을 한 번 하는데 10종목씩, 20종목씩 드릴 수는 없겠죠. 딱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씩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종목을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볼지 정말 딱 조금의 종목만, 소수의 종목만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종목, 앞으로 같이 수익 볼 종목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 정말 매주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실 실시간으로 공략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면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보너스로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침 또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번 주 내내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30%의 상승률을 정말 단 하루 만에 공략해드리고 하루 만에 30%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포항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테마에 대해서 너무 혼자서 걱정과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전략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긴 하지만 이런 보너스 종목들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빠른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 거고 또 이렇게 저희가 보너스 종목으로만 단기에 공략해드리는 종목들로만 누적 140%의 상승률을 안겨드렸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장이어도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수익은 알겠는데 지금부터 같이 볼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두 가지 테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어떤 테마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로 준비해온 건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반대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 초 주가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AI와 HBM 등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TSMC와도 미팅이 있었다 이런 이슈와 함께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 관련주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또 오늘 종목 자체에 개별 이슈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뒤를 따라갈 수 있으면서 개별 종목도 있는 HBM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남아있는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주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석유와 가스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부터 직전부터 관련해서 여러분들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이게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좀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멘텀들 물론 실제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재료다, 테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사실 석유와 가스 관련주 이번 주 내내 좀 너무 많이 올랐고 테마성이 짙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께 실시간 전략과 대응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괜찮고 테마성으로 볼 때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한 종목과 그리고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챙겨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시장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워낙 계속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이 하루만 반짝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래서 지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월 한 달이 지나기도 했고요. 사실 5월 달이 매년 가장 조금 힘든 달이다.
달이다,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6월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히 기대감만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무책임할 수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내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 테마 여러분들 마침 또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반도체와 또 석유와 가스 관련주 한 종목씩 챙겨왔으니까요. 각각 테마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또는 나를 한 종목씩만 딱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종목씩은 보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지금까지는 무방했었던 상황이고요. 새로운 강자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또 오늘은 TSMC를 등에 업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장주들도 좋기는 하지만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후발주에는 어떤 게 있을지 훨씬 더 가볍게 또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 두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왜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고 굳이 하나만 고르자면 어떤 관련 종목을 보면 좋을지 조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개별적인 이슈가 악재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파업하고 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첫 노조 파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7일인 오늘이죠. 오늘 첫 음으로 단체 행동까지 나섰다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도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단체 행동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만 자체로만 보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회사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실패했다라는 이슈들까지 붙으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오늘만 해도 4% 넘게 4.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끝없이 오른다. 오히려 눌렸을 때가 기회였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공급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 이슈와 함께 신고가를 달성한 데다가 어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TSMC와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휴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TSMC와 좀 미팅을 가졌었다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SK하이닉스다라는 거라는 게 조금 명확해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HBM 인공지능이 당분간 반도체 시장을 이끌 거라면은 그러면 당연히 조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실제로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업체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와 이 종목 사이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1,5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주를 이뤄냈다라는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SK하이닉스를 보려면 이 종목을 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 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 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체 왜 SK 하이닉스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 줄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AI가 등장을 하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왜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지,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 혹은 체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주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인공지능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 때문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제가 표시를 해놓은 TC 본더 관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TC 본더라는 기술이 인공지능과 HBM은 필수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HBM 기술의 좀 필수적인 그런 장비가 바로 TC 본더라고 하고요. 또 이 TC 본더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율 차이를 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TC 본드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조금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크게 좀 파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보셨죠? 국방회사 또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의 자회사인 한화 정밀기기가 TC 본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제가 이슈가 하나 더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에는 이 종목이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해서 할 정도로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TC 본드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가기에는 테마성도 그렇고 또 종목 자체로도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른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C 본드 자체가 앞으로 HBM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 종목뿐만이 아니라 나는 SK와 하이닉스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요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종목명을 정확하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TC 본드 관련해서 HBM과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SK 하이닉스의 납품을 단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오늘만 하더라도 추가 수주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최근에 마이크론의 수주를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디램 업체들, 3대 디램 업체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까지 이 세 가지 종목들,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디램 업체들, 전 세계에 있는 디램 업체들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인공지능은 발달을 하고 HBM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TC 본드 관련한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공장을 더 짓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앞으로 조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실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한 단계 밸류업하기 전에 좀 챙겨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사실 삼성전자와 납품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흥미가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와 이 종목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뭐 지금까지 계속을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해서 HBM 관련돼서는 이 종목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이 종목에 특별한 또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요. 사실 10년 전쯤이었죠. 10년 전쯤에 삼성전자와 이 종목이 좀 특허권 관련한 소송,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악재로서 우리가 보는 거 아닌지, 그렇다면은 이게 뭐 왜 굳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거래가 삼성전자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진 TC 본더라는 기술력이 HBM 시장에는 필수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요즘에 HBM 시장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시장 관련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기술력이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는 더 심하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이유, 제가 TC 본더 때문이다, 이 종목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또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TC 본더 때문이고 TC 본더 관련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국내에 이 회사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없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뭐 삼성전자와의 이슈가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혹은 삼성전자가 점점 뒤처지고 있을 때마다 결국은 이 종목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나의 재료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0년도 더 전에 이런 소송 이슈, 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체제가 많이 바뀐 상황이죠. 우리가 또 새로운 모습, 이 종목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삼성과의 관계성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이 시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는 이미 조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하나의 재료로서 기대감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한 종목, HBM 관련된 종목, 이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을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브리핑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방송 공략주를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또 전체 반도체 시장 HBM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이 조금 점검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좀 반도체 전체의 주가를 가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붙어 있는 종목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감을 꾸준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는 일단 이 회사 말고는 다른 회사들,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은 들어있지가 않고요.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게 뭐가 좋아요? 그냥 뭐 허울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코스피 200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는 코덱스 200 같은 게 있을 텐데 ETF,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에 편입이 되기만 한다면은 이 ETF들에서는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ETF 자체에서 조금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수급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급이 이끌어가고 있는 최근 시장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이 회사의 긍정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어떤 종목인지 이미 알겠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실시간 전략이 또 브리핑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 어떤 종목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판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가장 큰 장점으로 좀 짚어드렸던 상황이고 일단은 전 세계에 있는 3대 디램 업체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계약을 갖고 있는 또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계속해서 부족해서 최근에 생산 라인의 증설까지 시작한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디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기대감 또 개선될 여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나 긍정적인 재료로서 우리가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이슈죠.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선정이 되었고 코스피 200 지수까지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수급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다가 최근 시장 자체가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치지 말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지금 막 이 시점에서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반도체 종목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도 하고 SK하이닉스 향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주가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SK하이닉스 쪽의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를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나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TC분도 또 HBM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력을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좀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일 것이다 라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면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빠르게 수익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개별 이슈까지 붙어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아직 좀 ETF들의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챙겨가시라고 가지고 온 종목이니까요.
오늘 시장이 좋을 때 또 연휴가 끝나고 와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일 때 챙겨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정확한 종목명을 방송이 끝나고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어떤 종목인지 안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실시간 브리핑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송 공략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혹시 놓치신 분들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개별 이슈까지 붙어있는 반도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테마성이 짙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조금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조금 테마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인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바로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한국콜마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또 연휴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가볍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자리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때 방송에서 공략을 하고 난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최고점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 끝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실적 관련해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21.7%의 상승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그 전주에도 여러분들께 일진전기로 상승을 수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가지고 온 종목이었고 종합적인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전력기기가 상승하고 있는 테마 속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요, 특히나 올 한 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굉장히 한 반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반년 정도는 우리가 꾸준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주일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38.1%의 상승률을 이미 안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주에도 5월 16일 굉장히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죠. SK하이닉스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 가치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상승을 안겨드렸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또 주주 환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단순히 테마로 엮인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방송 공략주들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또 상승률을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송 공략주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략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딱 이 종목이다 라고 떠올랐을 때 드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드릴 수 있는 보너스 종목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2일 만에,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30%의 상승률, 수익을 달성을 실제로 해드렸던 종목이고, 정확하게 종목명을 안겨드렸고, 자리까지 함께 잡아드리면서 30% 보너스 종목으로 안겨드릴 수가 있었죠. 사실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에 조금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해치성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기는 했으나, 사실 최근에 포항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종목들, 방송 공략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딱 생각이 났을 때 종목을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 방송 외에도 함께 할 수 있게 QR코드를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반등의 초입에서 잡을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저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의 초입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테마와 종목이 바로 지금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테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관련해서 어떤 테마들이 형성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포항 관련해서 석유가 나온다, 천연가스가 발굴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상승을 했던 테마들이죠. 사실 근데 이 테마들이 아무리 올라왔다, 기대감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테마를 잡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워낙 이슈 자체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래 남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확률도 20% 정도다라고 하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남아있나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이렇게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포항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좀 공기업으로서 안정성까지, 리스크까지 줄이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또 지금 현재 이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실적도 이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종목인지 조금은 예상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정확한 타이밍과 실시간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QR코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와 종목 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사실 석유와 가스 테마가 형성이 되고 며칠 안 지났지만 정말 무분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석유와 가스와는 관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실시간 이슈죠.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부터 여러분들 오늘 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브레우 그 고문이라고 하죠. 이 고문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조금 방문을 했고요. 관련된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브리핑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박사 또 이런 회사가 좋게 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도 이미 좀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또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 안 챙겨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일단은 왜 대체 우리가 이 관련된 이슈를 봐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우리가 정책적인 국가적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슈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있었던 총선 같은 결과도 말해주고 있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로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포항 관련된 석유와 가스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보는 거 좋고 좀 가치를 판단해 봤을 때 굉장히 미래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한 번은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큰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임기 이후에 취임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에서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국정 브리핑인데 이런 그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의 방송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 브리핑과도 좀 제가 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방송 공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에너지, 석유와 가스는 에너지겠죠. 에너지 같은 공공자원 또 한계가 있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품목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에너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유해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기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수자원공사, 원자력공사 이런 경우에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하는 걸 먹고 또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석유와 가스도 마찬가지의 수순을 밟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관리를 한다면 공기업들의 이게 조금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수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 공약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국내 천연가스에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크게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실제적인 수혜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회사인지 일단 해외 관련된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일단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서야 포항 관련해서 석유와 천연가스 이슈가 나오자마자 연구에 들어가고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회사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해외에서 이미 천연가스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다, 차이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형성된 테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가스를 직접 판매하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추출한 가스를 유통하는 좀 종합 물류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종합 물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느리게 오늘 시장에서도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우리가 석유를 추출할 때 필요한 해양 플랜트를 설치할 때 드는 뭐 이음쇠라든지 밸브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부자재들 굉장히 들어가는 그런 부자재들이 많겠죠. 그때 필요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스를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종합 물류 기업까지 한꺼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해양 플랜트를 설치하는 그런 기대감, 가능성이 조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 기업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테마성으로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지금 보는 게 맞을지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공기업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성도 가져가고 싶고 안정성도 좀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좀 석유와 가스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챙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테마들 자체가
조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올라온 가스와 석유 관련한 테마 한 종목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QR코드로 함께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중에만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방송이 끝나면 문을 닫으니까요.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테마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관련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 테마 자체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보너스 종목이었죠. 흥구석유 저희가 30%의 수익률을 단 이틀 만에 달성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 부각과 함께 좀 실시간 브리핑과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해지용 종목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테마성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흥구석유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 좀 후발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방송 공략주까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제가 정확한 종목명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나는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포항 영일만 관련해서 종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인지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정부에서 출자되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있는 공기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은 석유와 가스, 포항 영일만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브리핑 자체를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서 언급을 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들의 수혜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10년 후의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공기업이 가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정부라는 그런 백이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에서 도매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한 사업, 이 종목이 이미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일단 100% 지금 현재 수입을 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제로 석유값이, 기름값이 계속 오를 때마다 우리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또 우리나라 포항에서 관련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빠르게 조금 대응을 하면서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미 관련해서 좀 선점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좀 이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모아갈 수 있는 데다가 테마성도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이렇게 안정성과 테마성을 모두 보유한 오늘의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석유와 가스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테마가 전무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딱 솟았을 때 이슈를 제대로 탔을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관련된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첫 번째 방송 공략주였던 반도체 종목 제가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첫 번째 종목 반도체 종목 놓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까지 지금 현재 좀 관련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전자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과의 개별 이슈가 있고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을 재료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반도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 종목도 그에 따라서 특히나 인공지능이 상승함에 있어서 뒤따라갈 수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이슈, 최근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사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조금 선정이 되었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각종 ETF들에서 이 종목을 사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초입에 있는 지금 오히려 눌렸을 때 이 종목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 또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 한 종목씩을 공략해 드렸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조금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어떤 종목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한 전략까지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마지막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도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